오늘 저기 떠들어 볼 얘기는 내 명의가 한 개일 때 1주택자가 낫냐 다주택자가 낫냐. 형은 저기 1주택자야 아니면 다주택자야? 다주택자인데 명의가 3개고 집도 3채야. 모든 그 명의당 집을 하나씩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1주택이지만 다주택. 나는 내 명의로 한 개 있고 그게 다거든. 나는 무주택자. 만약에 내 명의밖에 없어. 다른 사람 명의는 못 쓴다고 쳐. 그럼 형은 어떻게 할래? 1주택 계속 갈래? 아니면 다주택 포지션 갈래? 나는 무조건 다주택 포지션이야. A랑 B라는 진짜 집이 있을 때 A가 5억, B가 10억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똑같이 50%가 오른다고 해도 A는 7.5억이 되는 거고 B는 이제 15억이 되는 거잖아. 내가 만약에 A밖에 안 갖고 있어.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주택의 가격이 올랐을 때 B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더 적어지게 되는 거잖아. 더 상급지로 올라타기 위해서는 다주택이 가는 상태여야 하나를 매도해서 그걸 보태가지고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지. 그런 면에서 는 무조건 다주택. 근데 팔 때 양도세 같은 거 1주택자는 뭐 되게 혜택을 많이 주지만 다주택자는 오히려 이게 세율이 높잖아.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데? 명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니까. 맞아.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세금 면에서 유리한 건 맞지만 이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이런 그 기타 지방 도시들의 공시지가 3억 이하인 아파트들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된다라는,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것도 지속해서 이제 풀려가게 되겠지. 다주택자가 좋다고 생각한 게 제일 고민하는 게 취득세, 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 이 4개인데 근데 생각보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높지 않고 양도세랑 종부세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. 맞아. 요즘 난리 났지 종부세. 근데 결국 종부세도 뭐 정부에 따라서 정상화하자 이런 내용도 많고 취득세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양도세에서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기 나는 1주택 쪽이거든. 5억이랑 10억짜리 주택 있다 쳐. 근데 15억짜리 주택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세금도 더 저기 저렴하게 먹히고 더 유리하지 않나. 물론 여기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를 주고 그런 건 힘들지. 임대소득은 멀었지.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가 상승,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넣기보다는 그쪽이 좀 더 시세 차이 크단 말이지. 그래서 나는 1주택 쪽이 좀 더 낫지 않나. 내가 만약에 가겠다라고 하면 규제 같은 걸 잘 뜯어보면 내가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더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는 것까지 막아놓지는 않았던 거거든. 그 모든 규제들은 사실 한 개의 명의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1주택으로 해서 갈아타는 것도 나는 충분히 좋은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. 예를 들면 뭐 갖고 있는 지금 집에다가를 통해서 이제 얻은 것들을 보태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재주택 비과세를 이용을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,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사고 있고 사서 여기서 내가 실거주를 해. 그러면서 관리처분인가가 나 있는 지금 재개발 물건 하나를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 지어지고 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있는 주택을 나중에 팔게 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. 내가 먼저 재개발 물건을 사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하나 사서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거든. 그런 전략들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. 세금이나 대출이나 제도들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.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거 활용하면은 나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거든. 소형 아파트 같은 거 경우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보유한 기간만큼 세금 깎아주잖아. 포인트는 월세보다는 아무래도 지대 상승, 뭐 재건축이 끝나건 아니면 뭐 땅값이 올라가건 양도세 때문에 예를 들어 다주택자는 엄청 많이 든단 말이지. 세율만 하더라도 막 40-50% 내가 뭐 1억을 벌었다 치더라도 5천만 원이 그냥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니까. 뭐 하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고, 그치, 그건 스타일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고 싶어. 2억 3억을 들여가지고 큰 투자를 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잖아. 어렵지. 내가 갖고 있는 뭐 4, 5천 정도 되는 적은 종잣돈을 불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초반에 내가 얘기했던 지방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초반에는 지방에 있는 이거 갭 투자나 아니면 경매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 채를 늘려놓고 다주택 중과세를 안 맞는 받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있는 걸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 갈아타기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. 나는 1주택자인데 이전할 때마다 내 거 소득공제 다 해주니까 5억 이하 기준 가격 그건 다 해주니까.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 만약에 임차에 나간다면 어떡할 거야? 내가 모아놓은 것 엄청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고, 전세 이제 뭐 레버리지 투자조차도 그 레버리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,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, 뭐 시간이 더 걸리고 해도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적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. 조금 다른 차원에서 차라리 토지를 구매하는 게 어떨까 항상 오르거든. 알박기 할 때 기준 평가 시세보다 5천 더 받고 이럴 수도 있거든. 땅을 1억에 샀다. 분명 1억 5천이 되는 날이 오니까 아파트를 구매한다기보다는 땅을 구매를 해서